근데 이제 2절 C의 확장으로서의 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내용은 포인터와 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메모리 할당 new and delete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function overloading, 디폴트 파라미터, 그다음에 템플릿,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C 확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내용은 이제 C++ 언어가 C의 확장 더하기 OOP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C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포인트를 보도록 하죠. 이 포인트는 C에서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C를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리뷰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레퍼런스와 비교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메모리의 주소를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주로 이제 32비트 환경,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인데요. 32비트 환경에서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집니다. 이 포인트를 이해하려면 메모리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PC, 일반적인 PC의 메모리는 이렇게 선형 구조가 있고요. 처음에 0부터 2의 32선까지의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 한 칸은 이제 한 바이트를 나타내고요. 주소가 있는데 이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이런 특정한 주소를 가리키는 어떤 변수라는 거죠. 이 변수도 역시 이제 이 주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가리키는 변수다 라는 것이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요. 포인트를 규정하는 요소는 주소, 어드레스와 포인트가 가리키는 타입이 무엇이냐, 주소와 타입 이 두 가지가 규정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주소만 주소만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이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즉 타입은 없고 어떤 주소, 어드레스만 가지고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 보이드 포인트라고 하고요. 포인트에 관계된 연산은 별표 이 모양 에스테리크 모양은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 그리고 엔드 모양의 어드레스 오버 오퍼레이터 두 가지 주요한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에 정수를 더하거나 포인트에서 정수를 빼거나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빼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인터 더하기 포인트란 연산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그림 보면 자세히 될 것이고요. 먼저 뒤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n value라는 값에 10을 잡았습니다. 이 n value라는 것은 변수인데 어떤 메모리 이 메모리 주소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한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매겨집니다만은 편의상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매겼습니다. 100번 주소에 4바이트, 104번 주소에 4바이트 이렇게 매기는데 이 n value라는 값이 10이라 줬죠. n value는 이 104번부터 107번까지 이 4바이트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 10이라는 값이 이 메모리에 담기게 됩니다. 이 n value라는 것은 C++ 언어에서 봤을 때 이 주소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이죠. 이름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int에 별표를 붙여서 p value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int의 별표, 타입 뒤에 별표를 붙인 것은 int 타입의 포인터다 라는 의미죠. 아까 그 전장에서 포인트 규정 요소에서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m value에 p value라는 포인트 변수를 만드는데 이거는 int를 가리키는 포인트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뭐 예를 들어서 116번 번지에 만들어졌다 라고 가정하면 아까 4바이트를 가진다고 그랬죠. 포인트 주소는 32비트 환경에서는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이 4바이트에 가지고 있고 이게 p value라는 이름이 있다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m value의 주소, 어드레스, 이 엔드 연산자가 어드레스 오버 연산자,
여기 있는 이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를 말하죠. 그래서 m 밸류의 주소, m 밸류의 주소는 104죠. 그래서 이 p 밸류라는 값에는 104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것이 이거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예를 보면, 실제 사용한 예를 보면 그 n value 2 새로운 변수가 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다 그럴까요? n value 2가 있는데 이 값은 p value의 별표가 붙었습니다. 이 별표는 그 포인트를 정의할 때는 포인트를 정의로 의미를 가졌는데 이 포인트 앞에 쓰이면 dereference operator 여기 있죠. dereference operator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p 밸류와 이 p 밸류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104번 이거의 값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 밸류의 값이 아니라 p 밸류 값은 104죠. 그러나 이게 가리키는 104의 내용은 무엇이냐? 10이죠. 결국 n 밸류 2에 무슨 값이 들어가겠습니까? p 밸류가 가리키고 있는 값 1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와 디레퍼런스 연산자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 별표는 포인트에 정해서 쓰일 때와 포인트 앞에 붙어서 연산자를 쓰일 때 의미가 틀리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로 그 배열과 어떤 포인트의 관계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values의 array values라는 이런 값을 줬는데 이 배열은 int 타입의 값을 4개를 가지고 있다. 이 보면 이제 요렇게 이것이 이제 100번번지부터 시작된다면 array values의 값이 10, 20, 30, 40을 정했죠. 결국 각각 10, 20, 30, 40이 4바이트씩 왜냐하면 int가 4바이트죠. 크기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다 이 상태죠. 그래서 int 타입의 포인트를 정했습니다. p 밸류라는 값을 정했는데 이것은 array 이 값은 이제 여기 있죠. 116번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고 이 값은 array values라고 줬습니다. array values라는 값은 뭐냐면 결국 array와 포인트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요. array values의 값은 어떤 상수 포인트로서 이 array가 시작하는 이 시작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array values를 값을 넣어주면 이 안에 이제 p 밸류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1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p 밸류는 결국 이제 얘를 이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 밸류를 정해놓고 첫 번째 m 밸류에 p 밸류의 그 디레퍼런스, 그러니까 즉 p 밸류가 가리키는 값이 무엇이냐? p 밸류는 int 타입의 포인트였죠. 결국 그러면 얘를 가리키니까 값이 뭐겠습니까? 네, 10이 되죠. 이 값은 array values, 즉 array values의 s가 빠졌네요. array values의 첫 번째 인덱스의 값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p value, 즉 포인트 더하기 인티저, 아까 앞에 말했던 포인트 더하기 인티저 연산인데요. 인티저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이 더하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저희 타입, int 타입이죠. 4바이트짜리죠. 이 4바이트 단위로 봤을 때 두 칸을 더 가라. 결국 뭐냐면 주소로 보면 4바이트 크기 int 타입을 가리키는데 두 칸을 더 가라. 즉 8바이트를 더 진행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p 밸류의 값에 100의 값이 뭐가 되냐면 1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더하기 연산자는 이 타입이 정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void 포인트, 아까 말했듯이 주소만 있고 타입을 없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더하기 연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가 가리키는 것이 두 칸을 더가서 두 칸을 더가서 이 108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8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 p 밸류 값에
디레퍼런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8의 값이죠. 108의 값을 가집니다. 즉 30의 값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레이 밸류즈의 두 번째 값 0, 1, 2 두 번째 값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빼볼까요? 포인트, 아까 어레이 밸류즈도 어떤 상수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배열의 시작을 가리키는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빼는 현상입니다.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어레이 밸류즈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시작이니까 p 밸류는 지금 현재 10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빼면 8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빼는 것도 어레이 포인트의 타입에 따라서 이 뺀 것에서 타입의 크기를 나누죠. 인트 타입이 4니까 결국 2가 됩니다.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이 108이 지금 가르치는 108이 이 100과 인티저 타입을 봤을 때 몇 칸이 가느냐, 즉 보면 0, 1, 2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두 칸 차이가 나죠. 어떤 두 개의 정수값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빼기 어레이 n 인덱스 값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 연산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포인트 연산은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 보강해서 보도록 하고,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 분은 다른 좋은 훌륭한 교과서를 찾아서 포인트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포인트의 특징은 결국 이런 아까 말했듯이 어떤 주소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해주죠. 어떤 주소를 지정해 놓고 이 안에 값을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로우 레벨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해주죠. 그러나 이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한 코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트의 영번 주소를 가리키게 해놓고 이 영번 주소에다 값을 써버렸다. 이 영번 주소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중요한 변수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혹은 OS가 죽어버리겠죠. 이런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한 코드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의 사용에 대해서 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C++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레퍼런스는 정확한 의미로 보면 alias, 즉 어떤 것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혹은 이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퍼런스의 특징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포인트는 이제 아까 보면 요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int p value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값이 뭐가 될지 모르죠.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그런데 이 값을 정해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번지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디레퍼런스 해버린다. 이걸 가리키는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읽어버린다 그러면 어떤 메모리 폴트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생성과 동시에 반드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오류를 막아주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포인트를 사용할 때 많이 실수하는 점들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를 빼먹는다든가 요거는 뒤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런 많은 실수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 밑에 이제 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m value라는 값이 있는데 10이라는 값을 썼고 int에 이 ampersand가 붙었죠. 이 ampersand가 reference라는 뜻입니다. 아까 int에 별표를 주면 int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트다 그랬는데 int 타입에 이렇게 주면 int 타입을 가리키는 reference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reference를 r value를 m value를 주면 이 의미는 m value, 아까 m value가 메모리가 100번에 있다면 m value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또 다른 이름 R 밸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또 다른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알겠지만 그냥 여기서 int R value 해서 그냥 닫아버리면 오류가 됩니다. 레퍼런스는 반드시 초기화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기만 하지 못하고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R value에 11일 값을 주면 R value에 11일 값을 주면 11일 값을 넣으면 당연히 n value도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이름이니까요. 마찬가지로 n value에 12를 주면 n value에 12를 주면 R value도 당연히 12가 됩니다. 결국 이제 포인트가 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어떤 alias 또 다른 이름이나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보면 n value의 이 주소입니다. address of 연산자 n value의 주소와 R value의 주소를 프린트를 해보면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주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주소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의미죠. 이제 포인트와 레퍼런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장 간단한 예가 어떤 두 값을 바꾸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첫 번째 있는 swap_ptr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두 인자로 들어온 두 값을 바꾸는 것이고요. swap ref는 레퍼런스로 두 값을 바꾸는 함수인데 포인트로 되어 있으면 이 보면 이제 x와 y에 포인트를 받는데요. 이것은 이제 C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call by reference죠. 반대되는 개념으로 call by value가 있는데요. 즉 x, y 값을 포인트를 받아서 temp 값에 x의 값을 넣어주고 x의 dereference 한 값을 넣어주고 x의 값에는 y 값을 넣어주고 y의 값에는 temp를 넣어주는 이렇게 해서 인자로 들어온 두 함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first라는 변수와 second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swap_pt를 사용할 때는 first에 보면 인자가 포인트를 받게 되어 있죠. first는 int형이기 때문에 int형에 포인트를 바꿔줘야 되죠. 이 어드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붙여줘서 호출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first는 결과가 1이 되고 second는 0이 됩니다. 두 값이 바뀌는 것이죠. 레퍼런스, swap 레퍼런스를 한번 볼까요? swap 레퍼런스는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 받는데 x, y 이렇게 두 개 받아서 그냥 call by value처럼 그냥 사용합니다. 앞에 이제 이런 별표가 붙었냐 안 붙었냐 보면 아시겠지만 x 받아서 넣어주고 x, y 바꿔주고 y를 템포 받아주면 이 값이 call by reference로 값이 실제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swap ptr 이게 잘못됐습니다. swap ref를 호출하면 호출할 때는 pt를 호출할 때와 달리 first, second, 즉 ampersand 이 address of 연산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call 해도 바뀐다는 얘기죠. 이 앞 연산에서 1, 0으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결과는 0, 1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트로 만든 함수는 ampersand를 꼭 붙여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코딩하다 보면 이걸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걸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면 결국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 0이라는 번지를 디레퍼런스 하게 됩니다. 0이란 보통 0이라는 0번지는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0번지를 값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메모리 폴트에 나가서 프로그램이 다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빼먹기 쉽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뭐 call by reference나 call by value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 요청에 따라서 보강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다른 C 교과서나 C++ 교과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C++에서는 새로운 메모리 할당이 생겼습니다. 보통 C에서는 그 malloc, 그 다음에 free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흰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C++에서는 타입 세이프한, 타입 체크가 가능한 메모리 allocation, 즉 new와 delete라는 새로운 연산자가 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C 방식과 C++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C 방식에서 어떤 스트럭처, person이라는 게 있으면 person의 이것을 힙으로 생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person의 포인터를 주고 p_anyone에 주고 p_anyone은 그 person만큼의 메모리를 person만큼 크기의 사이즈 오브 메모리를 할당해서 메모리로 할당하는 것이죠. 이거를 person의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캐스팅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mlog은 리턴 값이 void, 아까 void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주소만 있는 거 타입은 없고 이 할당된 메모리에 주소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이 주소를 person의 포인트로 강제적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을 때 이기고, 그리고 이제 p_anyone을 사용한 다음에 다 사용하면 프리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C++에서는 그 똑같이 가는데 p_anyone은 new person 이렇게 해서 이 person 타입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것이 리턴 결과가 이 person 타입의 포인트로 아예 넘어옵니다. 캐스팅 연산자를 이 연산자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오고 다 쓰고 나서는 딜리트 연산자로 딜리트 이렇게 하면 p_anyone 하면 이 할당된 메모리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굳이 new delete가 뭐 이런 것만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클래스 나중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클래스나 스트럭트에 construct와 destruct를 호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new로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construct는 객체가 생성할 때 불리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호출하게 되고 destruct는 객체가 없어질 때 여기서 객체가 없어지는데 그때 destruct가 불리게 되는 것이죠. C 방식으로 mlog 프리를 쓰면 이런 construct와 destruct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생성은 반드시 new delete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펑션 오버로딩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펑션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여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ultiply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약간씩 다 틀리죠. 첫 번째 multiply 함수는 int a와 int b 두 가지 인자를 받고요. 두 번째 multiply 함수는 AA형과 B 타입이 틀리죠, 두 개가. 세 번째 multiply 함수는 AA, B, C 이렇게 인자가 개수 틀리죠. 이렇게 이름이 같은 세 가지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하는 방법은 인자의 타입과 개수가 차이가 나야 된다. 인자의 타입과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nt a, b를 받는 multiply 함수가 int를 리턴하는 것과 void를 리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오버로딩은 안 되고요. 반드시 인자가 틀려야 됩니다. 인자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n result라는 값을 정의하고 첫 번째 보면 multiply에 10, 20 두 정수를 했으니까 이게 실행되겠죠. 받고요. 두 번째는 3.5, 2.1이니까 실수니까 이게 실행되겠죠. 세 번째 함수를 보면 인자가 3개네요. 더블 그 실수 타입에 당연히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multiply라는 의미, 함수의 의미를 두고 여러가지 인자를 줄 수 있다. 그 C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까 C에서는 같은 이름의 여러 함수를 못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 multiply integer 두 개 붙는 것. 그래서 이것은 m multiply underbar w이 두 개 붙는 것. 이것은 multiply by w이 세 개 붙는 것.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다 틀리게 해줘야 되죠. 그럼 이것도 다 틀리게 들어가겠죠. 굉장히 이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펑션 오버로딩, 펑션 오버로딩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의 함수죠. 결국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10과 2.5 하나는 인티저고 하나는 더블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C나 C++에 있는 타입 프로모션 원칙에 의해서 int보다는 더블이 훨씬 표현력이 강하죠.
표현 범위도 크고요. 그래서 int는 더블로 자동으로 행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래서 이것은 더블로 자동으로 행변이 돼서 결국 더블 두 개의 이 함수가 호출되는 역할을 결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파라미터를 볼까요? 디폴트 파라미터도 이제 종종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제 함수의 인자를 콜할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생략할 수 있는 인자는 오른쪽 끝부터 차곡차곡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멀티플라이 함수가 아까 뭐 두 개를 곱하는 함수, 세 개를 곱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어떨까요? int a를 만들고 int b, int c, int d 네 가지 인자를 받는데 int b 뒤에 equal 1, equal 1, equal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 무슨 의미냐면 이 d 값을 생략하면 1이라는 값으로 대체되고 c 값을 생략하면 1이라는 값으로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함수의 정의 이건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정의하고 함수 정의에서는 이제 디폴트 인자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함수처럼 쓰는데 return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를 쓰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multiply 5를 주면 결국 5만 주면 b도 1, c도 1, d도 1이니까 5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된다겠죠. multiply 5,6을 주면 뭐가 됐습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죠. 3개 주면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1. 결국 4개까지 숫자를 곱할 수 있는 함수를 한 방에 만든 거죠. 예. 한 개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세 개가 들어오든 네 개가 들어오든 곱셈을 리턴하는 함수를 한 방에 만든 겁니다. 뒤에 이제 이런 설명을 보시고요. 이제 아까 오른쪽부터 차곡차곡 해야 된다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그 C가 뭐 디폴트 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디폴트 인자 있고 여기 디폴트 인자가 있고 이렇게는 안 되고 항상 이쪽부터 디폴트 인자가 항상 뒤쪽부터 채워져 나가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왜 그런지는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의 아주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인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템플릿은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맛만 보도록 하죠. 템플릿은 그 파라미터화된 타입으로 함수나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함수나 클래스를 정의하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는 펑션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 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미터화된 타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밑에 예를 보면 될 것이고요. 이 템플릿의 의미는 타입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제네릭한 코드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스왑 하는 함수가 있었죠. 네, 이거군요. 스왑 하는 함수를 보면 지금 보면 int 타입에 대해서만 스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스왑 함수를 더블형에 대해서 만들어야겠다. 더블도 스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스왑 더블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타입이 틀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 스왑 캐릭터 이렇게 함수를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에 실제 내용은 뭐 더블형이라면 요 인트만 더블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입에 따라서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경우 이럴 때 템플릿이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면 swap generic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면 템플릿이고 클래스 t라는 이런 꺽쇠기구가 안에 있는데 이것은 t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void 타입에 swap generic이라는 함수가 있고 t라는 타입이 있다고 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t라는 타입이 reference, t라는 타입의 reference ab를 받아서 t라는 타입의 템플을 받아서 a 뭐 이렇게 수합하는 코드를 이게 잘못됐네요. C가 아니고 B는 템프죠. 예, B는 템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까 그 함수에서 T 대신에 int를 넣으면 어떨까? int 타입의
t 대신 int를 대체하면 그 아까 swap ref 함수와 똑같죠. t 대신에 더블을 넣으면 네, 역시 우리가 swap 더블로 만들려고 했던 그 함수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t를 대체함으로써 이 타입 자체가 파라미터가 되어 있죠. 네, 파라미터 되어 있는 타입이라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타입 자체가 파라미터 되어 있는 이런 제네릭한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함수 하나로 그래서 int i와 int j 두 가지의 함수를 이 수압 제네릭으로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더블링도 마찬가지로 di, dj를 바꿀 수 있고 뭐 캐릭터 타입도 바꿀 수 있고 똑같은 로직이라면 이렇게 그 타입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템플릿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가지 확장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뒤 강의를 이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나올 때 어떤 것들이 있나만 일단 보도록 하죠. inline 펑션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크로 있죠. define로 해서 어떤 상수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크로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크로 펑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마크로 펑션이 큰 단점 중 하나가 타입 세이프 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 타입 세이프 가능하도록 inline 펑션이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의 중간에 변수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아까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 입출력 방식이 제공되는데 cout, cin이 제공되는데 여기서 뭐 cout에 뭐 a 이렇게 찍으면 a라는 변수의 값이 콘솔에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rintf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제 쓸 케이스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operator overloading 이거는 이제 펑션 오버로딩과 유사한데 그 연산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연산자나 빼기 연산자 이런 것을 내가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exception handling 이거는 이제 에러 처리를 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C++ 언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C 언어의 확장으로서의 C++ 특징들이 있습니다.